이번에서 우리가 첫 번째 문장부터 되게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데 바로 이겁니다. 해석은 그냥 해볼 거야. 도덕적으로 착한 또는 선한 사람은 moral이라는 단어가요. 얘가 도덕적인이라는 뜻이고요. 얘랑 반대말이 뭐냐면요. 분명히 immoral이 나올 건데 안 나오네. immoral. 얘는 비도덕적인이 되는 거야. moral은 도덕적인이고.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 우진아 이런 식으로다가 반대말이 붙으면 원형의 형태를 먼저 외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냐면 꾸며주겠죠? 이런 사람이야. does 하는 사람인데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엄청나게 덜 하는 사람이야. 덜 자주 하는 사람이야. 여기서 끊어주자. 다시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의 정의가 지금 나오잖아요.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은 사람인데 하는 사람인데 뭐를 하냐면요. 자, do action 행동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됐지? 그러면 이 단어를 한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immoral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지. 비도덕적인 행동을 엄청나게 상당히 less often 덜 하는 사람이야. 누구보다는 often than most구나. 그럼 요거는 저기죠. more often than 덜 하는 사람이야. 여기서 끊어주자. 누구보다 most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하자. most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그리고 do 하는 사람들인데 도덕적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도덕적으로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야. 이 once가 얘기하는 건 액션이야. 위에 있는 단어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one을 쓴 거야. 도덕적으로 이번에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야. 엄청나게. 이번에는 좀 더 자주 하는 사람이야. 누구보다?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이 most를 최상급으로 보는 게 아니라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이렇게 가자고. 도덕적인 사람은 뭐냐면 선한 사람들은 대부분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쁜 일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이야. 엄청나게 안 하는 사람이야. 됐지? 그러면 여기에서 빈도수가 있고요. 자, in 동그라미 ing 그럼 준영아 in ing 우리가 뭐라 했지? 뭐뭐함에 있어서 이렇게 배웠지. 하지만 이제 선생님하고 할 때는요.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해줘도 굉장히 깔끔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판단할 때 not only 네모치고요. 버들서도 네모칠게요.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렇지. 우리가 그녀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녀의 의도와 그리고 동기들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여기서 끊어주자. 판단할 때 그러니까 같은 표현은요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When we judge a person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그거를 줄여 쓴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녀의 행동뿐만 아니라 또한 그녀의 의도와 동기도 뭐 있습니다? relevant 합니다. 자, 이거 relevant는요. 지금 여기서는 관련 있는 이란 표현이야. 관련 있는, 관련 없는, 관련 있는. 반대말로는요. 앞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됐지? 자, 그 상식인데 요거까지 녹화되어 있으면 좀 니네들을 수준을 너무 낮게 볼 수 있을까봐. 조회수. 자, 일단 그녀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녀의 의도, 동기 또한 또 관련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행동의 방식 아니라 동기도 중요하고 의도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됐지? 자, 볼게요.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must intend to 뭐뭐 해야 됩니다. 의도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을 의도하고 있어야만 하고 그리고 또 의도해야 되는데 피하는 걸 의도해야 돼요. 도덕적으로 나쁜 것들은 피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들을 의도해야 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들은 의도적으로 피할 수 있어야 돼요. 도덕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자, 봤고요. 자, 그러면 잠깐만. 예를 들면 여기에서 예시의 효과가 있는 거야. 어떻게 알았어요, 선생님? 여기 있잖아. A person. 여러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의도적으로 아니니까는 의도하지 않고 막은 사람이야. 해로운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해로운 것들을 의도적으로 뭐 한 거야? 방어한 사람들입니다. 해를 줄 의도는 없었던 그 사람들이야. 그리고 does not have, 해를 끼치지 않아서 그들에게 간단히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do not turn out, 판명나지 않다죠. 판명나다죠. turn out이 무슨 뜻이라고? 뭐뭐로 드러나다, 판명나다야. 그 사람,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막은, 의도치 않게 막은 그 사람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냐면 does not, 해를 끼치지 않았어. 그들에게 간단하게, 왜냐하면 things are turned out she intended, 그가 의도한 대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해를 주려고는 했어. 의도한 거는 해를 주려고 했지만 그녀가 의도한 대로 그것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를 끼치지 않은 그 사람은 이렇게 된 거지. 두 가지야.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야. Not morally good, 도덕적으로 선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착한 일을 하기는 했어. 하지만 의도하지 않아서 해를 끼치지 않았을 뿐이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거야? 의도는 했지만 그녀의 뜻대로다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러한 종류의 상황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더라도 오직 언제지만 슬랩스틱 무비에서, 자, 슬랩스틱 무비 하면은 뭐냐면은 얘가 좀 몸개그 하는 영화를 얘기하는 거야. 슬랩스틱 무비, 몸개그 하는 영화에서 오직 나타나긴 하더라도 it is worth ing, 여기만 밑줄 볼게요. it is worth ing, 뭐뭐 할 가치가 있다. 이것은 가치가 있는데 언급할 가치가 있어요. 언급은 해야겠어요. 뭐를요? To avoid, 피하는 것은. False impression, 잘못된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 that, 그 인상은 어떤 인상이냐면 it is, 이것은 실제적인 결과야. 어떤 사람의 행동의 결과라는 그 잘못된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 행동들은 또 어떤 행동들이에요? Count toward her being judged morally good or bad. 여기까지. 보통 슬랩스틱 코미디 영화에서만 나타나는 일이기는 해.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되는 것들이. 근데 이것은 같이 말할 가치가 있어. 뭐 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잘못된 인상이니까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말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오해냐면 이것이 어떤 사람의 행동의 결과, 어떤 사람의 행동의 결과라는 이러한 인식을 주건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언급할 가치가 있어. 근데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야? 이런 행동이지. Count toward her being judged morally good or bad. 그러니까는 morally good or bad 하면은 도덕적으로 나쁜지, 도덕적으로 착한지 판단되어지는, 그녀가 판단되어지는 쪽으로의, 잠깐만, 이거를요, 이렇게 보자. 한 번 해보자. count toward를요, 이거를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영향을 주다. 수고로 외우자. 그녀가 판단되어지는데 영향을 주는 그 사람의 행동의 결과가 잘못된 오해를, 결과가 되는 것을,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낫겠다. 그죠? 다시 갈게. 도덕적으로 그녀가 좋게 또는 나쁘게 판단되어지는 데에 영향을 주는 그 사람의 행동의 실질적인 결과라는 이러한 잘못된 인상을, 오해를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은 언급할 가치가 있어요. 됐죠? 자, 이것을 언급했던 얘기는 이미 얘기한 거야. 의도하지 않고 그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죠. 의도하지 않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그렇다고 지금 단순하게 나쁜 의도는 있었지만은 그게 제대로 판명나지가 않아서, 드러나지가 않아서 해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도덕적으로 좋은 일은 아니잖아.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어? 슬래시 코딩에서 나타나긴 해.
근데 이것은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으니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죠. 자, 하지만 실질적인 결과는 그래도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갑자기 뭐가 됐어요? 실질 결과도 중요한 거지.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뭐냐면 균형 잡힌 어떤 의견을 주는 거야. 도덕적인 결과도 중요하고 의도나 동기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동시에 하고 싶었던 거야. 이 사람은요. 가볼게. 어떤 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노력한 사람이야. 막으려고 노력한 사람이야. 해를 끼치는 것을, 피해를 막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결코 뭐 했어? 결코 뭐 했어? 하지만 결코 막았어, 못 막았어? 막지 못했어가 되겠지. 지금 이 더즈는요, 지금 프리벤트야. 함이에요. 지금 이게 해석이 살짝 꼬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생략 구문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야. 대동사를 쓰고. 자 봐. 그 사람은 항상 노력해. 뭐 하려고 노력해? 해를 막으려고 노력해. 하지만 결코 해를 막는 것을 했다 못했다. 방어하지 못했다. 그럼 이거는 의도는 좋았지. 얘는 의도는 좋았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아서 나빴어. 나빴지. 그 사람은 is나 보통적으로 생각되어지는데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으로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가 나쁘잖아. 좋지 않잖아. 그럼 나쁜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it may be said, 이것은 이렇게 얘기되어질 수도 있어요. 자, BPP로 났죠? 이것은 얘기되어지는데 그녀가 의미해. 자, 요새 자꾸 이게 나오긴 하는데, 자, mean well이 선생님 자꾸 나온다는 게 한번 확인해 봤는데, 이 mean well인데, 이때 mean이 의도하다예요. 그래서 well을 해서 좋은 의도를 하다, 이렇게 갈게요. mean이 의도하다는 뜻이 있어서, mean well 하면요, 착한 선한 의도를 가지다. 이거는 그냥 의역을 해버릴게요. means well 하게 되면은 선한 의도를 가지다. 다시.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이것은 이렇게 말해질 건데 뭐가 말해질 수도 있는데 그녀가 선한 의도를 가졌어. 하지만 반대로 칸트의 경우에서 몇몇 결과들이 반드시 결과들은 필요로 하다 이렇게 하지. 필요로 하다. 결과가 필요해. 뭐뭐 하기 전에 그녀가 인정받기 전에 뭐로써? 선한 사람,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으로서 인정받기 전에 뭐도 필요하다? 칸트는 결과가 필요하다. 착한 의도를 가졌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 위에서. 근데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칸트가 뭐라고 얘기했어? 그녀가 착한 의도를 가졌지만 진짜 착하기 위해서는 뭐도 착해야 된다. 결과도 좋아야 된다지. 자, 그래서요. 이 글의 전체적인 그 내용의 주제는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도덕적 선함은 의도도 있고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올바른 의도도 있어야 되고 긍정적 결과가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사람은요. 이렇게 길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지문이고요. 좋은 지문입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이제 보면 되겠고요. 선생님이 만약에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서 이 지문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선생님은요. 이거를 가지고서는 저기를 낼 것 같아. 단순하게 지금 이거에서 일치 불일치 문제나 어렵거든요. 해석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일치 불일치 문제로 내거나 아니면 이런 단어들을 살짝 뺄 것 같아. 이런 단어들. 컨트롤 칸트 몇몇 결과들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나만 붙이면 되잖아요. 의미가 확 달라지잖아.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잖아. 지금까지 내용상. 아니면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행동이 영향을 주는데 비도덕적으로 이런 식으로다가 앞에 입만 붙이면 되잖아요. 단어를 바꾸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제목을 한번 적어볼까요? 제목? 자, 아까 좀 적었던 거랑 좀 겹치겠지만 한번 여기다 대충 적어볼게요. 도덕적 선함의
판단은 선한 의도와 긍정적 결과를 필요로 함. 설명해 주면서 가볼게요. 그 시각은, 비전은, 우리의 완전 시각은, 이제 이 비전은 뭐냐면 우리가 그 바라보고 우리가 그 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현상을 이제 비전이라고 표현한 거야. 시각은 영향을 받습니다.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냐면 우리의 프리컨셉션에서, 자, 프리에 동그라미 쳐. 미리 먼저라는 표현이죠. 미리 먼저라는 표현이고, 컨셉션은요, 얘가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이야. 그래서 내가 미리 가지고 있는 생각하니까는 선입견.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선입견이라고 이제 좀 적을게요. 현실에 대한 선입견에 의해서 우리 시각은 영향을 받습니다. 자, 됐지? 이게 뭐냐면 시각은 기계적인 게 아니야. 내가 딱 본 순간 그냥 딱 보이는 대로 남들하고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미 판단됐던 어떤 정보를 통해서 바라봤을 때 달라진다는 거야. 이 첫 번째 문장을 선생님이 이건 적어줄게. 이거는 그냥 적어줄게. 단순한 기계적 감각이 아닌 이미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과, 이제 프레임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사고의 틀과 그리고 기대에 의해서 시각 형성. 더 간단하게 얘기하는 뭐냐면 이거야. 객관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주관적이다지. 임비응생, 어떤 한 장면을 우리가 볼 때, 그게 어떤 장면인지 몰라요. 우리는 established, 설립합니다,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만드는데, 형성하는데 뭘 만들면 무의식적인 위계 질서를 만듭니다. unconscious 우리가 아까 했던 거고요. hierarchy라는 이 단어가요, 위계 질서인데, 이 위계 질서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순서가 존재하는 거야. 순서가 존재하는 이것을 무의식적인 어떤 순서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야. 우선순위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위계 질서. 그러니까 보통 위계 질서 하면은 이게 어디서 나오면 교장 선생님이 있고 교감 선생님이 있고 무슨 선생님, 교무부 선생님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게 위계 질서거든. 좀 약간 수직적인 거거든. 그런 식으로 위계 질서, 수직적인 위계 질서를 우리는 만들어. 그 위계 질서는 반영하는데 우리의 기능적인 관계를 반영하는 거야. 그 사물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순간적인 어떤, 여기 나오지, 우선순위. 우리는 어떤 장면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물체와의 기능적인 어떤 관계를 만들어내고 순간적으로다가 뭐를 만들어내는 거야? 우선순위를 만들어내는 위계 질서, 무의식적인 위계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체를 봤었을 때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1, 2, 3 이렇게 해갖고 뭔가 만든다는 얘기야. 뭐가 먼저 보여지고 뭐를 나중에 보고 이게 있다는 얘기야. 볼게. 예를 들면 우리가 시각화를 할 때, 누구를 시각화를 할 때요? 잠깐만, 이거 왜 했는데 우리가 뭐뭐 할 때니까 여기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고요. 시각화를 할 때 해머, 망치를 우리의 마음에 넣냐. 우리의 마음의 눈은 지금 뭘 얘기하면 사고의 틀이 될 테고 이제 생각이 될 겁니다. CI로 들어와서 사고의 틀로다가 해머를 시각화했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망치를 니네 머릿속으로 그려봐, 이거야. 생각한 거야.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는 tend to see,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in profile에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망치를 떠올 때 in profile. 자, in profile이 얘가 뭐냐면 옆모습에서, 그러니까 옆에서 이것을 봅니다. 아니면 옆에서 보거나 아니면 또 다른 것에서 보는데 ready for use angle, 이 각도, 요거 각도에서 보는데 어떤 각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각도에서 봅니다. 다른 사용 준비가 된 각도에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잠깐 저기 했는데 어제 봤던 게 좀 이제 기억이 났어요. 자, 기능적인 관계를 아까 반영한다라고 했잖아. 그 사물에 대한 기능적인 관계를 반영하고 기능적인 관점에서 그거를 반영한 위기질서를 무의식적으로 만든 다음에 순간적으로 우선순위를 만든다고 형성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자, 두 번째 문장 그 밑에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햄머를 우리의 마음속의 눈에 비주얼 시각한다는 얘기는 상상할 때 이렇게 가자고. 상상할 때 우리는 이것을 옆에서 봐. 망치를 옆에서 보고 그리고 또 다른 다른 각도에서 보는데 그 각도가 뭐냐면 ready for use니까 사용할 준비가 된 것을 본다는 얘기는 결국은 지금 여기서 사용할 준비의 각도라는 얘기는 기능적인 걸 먼저 우선시 본다는 얘기지. 그 이 얘기는 뭐냐면 기능적 부분에 우선순위를 둠. 이렇게 가자. 이 내용이 조금 어렵다 그랬어요. 기능적인 부분에 상을 둡니다. 가볼게. 어떤 한 사람이 아마도 시각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햄머를 시각화하지 않을 거야. 뭐로써? 보여지는 것으로서. 꼭대기부터. 머리부터. 얘는 탑은요, 망치 머리라고 얘기하자. 망치로부터 보여지는, 위에서부터 보여지는 햄머를 시각하지 않을 거야. 아, 여기서 머리가 아니라, 망치 머리가 아니라 그냥 위에서라고 하자. 뭐뭐 하기 위해서 그 핸들이 감춰지도록. 그 햄머의 머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위에서 내가 내려다 보면, 이 망치가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그려갖고 이게 망치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각도가 보이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기능적인 부분, 왜?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망치를 위에서부터 보는 거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망치 머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러면 손잡이가 지금 위에서만 직각으로 내가 내려다 보니까 망치 머리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는 위에서 보니까 손잡이가 가려져 안 가려져? 가려지잖아. 손잡이가 가려지도록 보지는 않을 거래. 왜? 뭐뭐 하도록 하겠어? 이유가 여기서 나오지. 핸들이 감춰지도록. 햄머 머리에 감춰지도록 위에서 안 볼 거거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햄머의 이미지를 또가 햄머 뭔가의 사물을 볼 때 우리는 기능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손잡이가 나오게끔 옆에서 보는 거지. 이렇게 망치 옆에서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보진 않는다는 얘기지. 그치? 됐어요. 자, 여기 나옵니다. 그 기능적인 관계라고 표현했는데 일단 가볼게. 우리가 그 사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기능적인 관계는 만들어냈는데 시각적인 기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단어가 이겁니다. 그 기능이 그 망치에 대한 기능이 시각적인 기대를 만들어냈다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망치의 기능이 손잡이를 잡고 때리는 거니까 손잡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볼 걸 기대하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볼 걸 기대하는 거야? 손잡이에게 보이도록 만들 건 거지. 여기서 기대란 말이 시각적인 기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건 니네 머릿속에 어떤 사고의 틀이 되는 거예요. 생각입니다. 상상입니다. 갑부터 볼게요. 그 기대는 방해해. 우리의 능력을, 보는 능력을, 누구처럼? 카메라처럼 보는 능력을 방해하는 어떤 사고의 기대, 사고의 틀, 사고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 때문,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가 카메라처럼 보는 것을 방해해. 좀 더 읽어보면요, 더 좋은 말이 나올 거야. 우리 인간들의 눈처럼 카메라는 봅니다. 오직 모양을 보고 색깔을 봐요. 자, 그러니까 일단 우리의 눈과 그리고 카메라가요. 모양도 보고 컬러를 본다는 얘기는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동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카메라와 눈은 어떤 카메라 자체도 감각기관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것은요, 도큐멘트 합니다. 세상을, 이거죠. 이 단어가 되게 핵심적인 단어예요. 이거 세상을 서류화합니다가 되겠죠. 자, 서류화합니다. 그럼 서류화한다는 얘기는요, 그냥 이거는요, 이렇게 레코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 기록합니다 정도로 보자고. 이것은 카메라는요, 세상을 기록해요. 자, 일단 요거부터 보자. 파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셜. 파티얼이 아니고 파셜은요, 얘가 무슨 뜻이냐면요, 편파적이냐.
공정하지 않은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그 앞에 지금 우진아 우리 아까 연습했던 거야? impartial은 무슨 뜻이 되는 거야? partial의 반대말이니까 않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공정한이지. 페어죠. 우리는 이것을 서류화하는데, 이것을 기록하는데 세상을 공정하게 기록해요. 공정하게 기록합니다. 뭐를 통해서? 렌즈를 통해서. 얘 눈이거든요. 근데 그 렌즈는요, 우리 눈과 비슷한 렌즈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 공정하게 사실 그대로를 객관적으로지. 그치? 그러면 다시 맨 위로 가보세요. 여기 봐봐. 객관적인 건 뭐가 되는 거야? 사진기죠. 사진은요, 객관적이야. 왜? 근데 주관적인 건 뭐야? 우리 인간은 뭔가를 사진기처럼 보면은 보기는 봐. 상상은 해. 한데 우리는 기능적인 측면을 먼저 우선순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뭐가 있었던 거야? 왜곡이 있었던 거지. 주관적이라고. 이건 눈이고요. 얘는 카메라야. 나 설명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들을 볼 때 조심스럽게 우리가 그들을 보잖아? 그러면 사진들은요, 종종 자주 놀라움을 줍니다. ing가 붙었죠? 왜냐하면, 놀라움을 왜 주냐면, 그들은 don't interpret, 해석하지 않거든요. 혼란스러운 디테일들을요, 혼란스러운 세부 사항들을요, 해석하지 않아. 하지만 간단하게 serve up to, 그들을 제공해? 제시해줘. 그들을 제시해줘. 누구에게? 우리에게 제시해줘요. 뭐를 가지고? 기계적인 무관심을 가지고. 기계적인 무관심으로 그냥 제시하고 해석하지 않고, 그럼 나대의 법비야. 그들을요, 세부사항들, 혼란스러운 세부사항들을 해석하지 않아. 그럼 봐봐. 여기에서 혼란스러운 부분을 해석한다는 얘기는 뭐 하는 거야? 주관적 판단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들은 그냥 제공하는데요, 기계적인 무관심을 가지고 제공한다는 얘기는요, 이거 뭐란 얘기야? 굉장히 객관적 사실만 전달한다는 얘기죠. 이해됐지? 그렇게 단어를 좀 바꿔가면서 하니까 이해가 조금 편하네. 이러한 플래트니스 때문에 여기도 별표 치자. 플래트는요, 평평한이라는 표현이고, 지금 여기에서 그냥 보면은 평평선이라는 표현이야. 평평선. 평평한 어떤 성질 때문에. 그럼 이 평평성은 뭐가 된 거야? 굉장히 객관적이고 왜곡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지. 객관적이기 때문에 사진은 종종 포함하는데요, 지역을 포함하고 영역을 포함해요. 뭐처럼 보이는? unrecognizable color and shape. 이건 뭐지? 인식되는, 인식되지 않는. 인식되지 않는 이지. 그럼 알아보기 힘드냐? 알아보기 힘든 색깔이나 모양처럼 보이는 이러한 영역도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현실에서는 명확했었어. 왜? 우리가 봤었을 때 그냥 다리가 있으면 다리의 기능적인 것만 보니까는 차가 지나는 다리고 뭐가 있고 건너기 위한 다리고 뭔가 연결해주는 다리라고 생각되어졌지만, 사진기로 찍으면 우리 눈에는 사실 위계질서 때문에, 아까 히어로시가 있었잖아요. 위계질서 때문에 가려져 있던 것들이, 우리 시각이 가려져 있던 것들이 어디에 보인다는 얘기야? 사진 속에서는 보인다는 얘기지.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됐죠? 그래서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마지막 문장, 이건 마지막 문장에 대한 겁니다. 이 얘기, 알아보기 힘든 색깔과 모양을 포함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현실에서는 분명했던 것들이 뭐 때문에? 위계 때문에, 선호되어지는 어떤 순서 때문에, 위계나 순서 때문에 보이는 어떤, 우리는 기능적인 걸 먼저 보니까는 사실은 그런 걸 보지 못했었어. 손잡이를 보고 망치에 헤드만 봤을 거라고 분명했던 것들이 현실 사진에서는 모호하게 보임.
입체적인 어떤 맥락이나 사고 없이 사진에 찍히기 때문에 안 보이던 것들이 사진 그 현실에서 보였던 것들이 오히려 모호하게 보인다, 다르게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거는요 이 지문은요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 하나 속하고 내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라면 나는 이 지문을요 이렇게 요런 단어들 그 세상을 이게 어떻게 보고 있어요? 공정하게 보고 있고 평평하게 보고 있고 그쵸? 이런 단어들을 빈칸 추론 문제로 내도 굉장히 좋고요. 자, 우리 이러한 요것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뭐를 만들어낸다? 위기 질서를 만들어낸다가 빈칸 추론 문제로 나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장에서. 왜?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기대서 그 사물 간의 기능적인 것들을 반영해서 우리가 위기 질서 보이는 것들을 순서를 매겨서 보이는 거야.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 먼저 보이게 만든 거란 얘기죠.